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방청객 여러분 혹시 이해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워낙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아서 저는 이제 따라가느라고 좀 힘들긴 했는데요. 그런데 대략 무슨 말인지는 알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참사 현장과 그 주변을 둘러보면서 그리고 거기 하수구를 제가 살펴봤는데 이 하수구 밑에 진흙 그러니까 뻘 같은 게 쌓여가지고 하수구 밑에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하여튼 그 수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면 하수구, 그러니까 배수시설이 무의미한 상태구나. 그래서 예를 들면 물 빠지는 높이를 갖다가 10cm로 해놔도 지금 이게 계속 바닷가에서 뻘이 쌓이면서 시간이 지나면 10cm가 아니라 8cm가 되고 5cm가 되고 한다는 게 그런 의미 아닌가 싶은데요. 그거를 이제 보통 준설을 정기적으로 자주 해야 되는데 부산시가 아마 준설을 제대로 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준설을 했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쌓이고 이제 준설 주기가 더 짧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한번 이해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무슨 말씀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나중에 좀 혹시 다 끝나고 토론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복개가 큰 문제네요. 복개와 매립이.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자연적으로 땅의 어떤 흙에 의해서 물이 스며들어야 되는데 물이 이제 콘크리트와 이런 복개 이런 걸로 인해서 스며들지 못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하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게 이제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다가 지금 보면 이게 지금 30년 주기라는 것도 너무 웃기는 게 그럼 30년에 한 번씩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 같고 거기다가 만조위를 기준으로 할 때 최대 만조위를 기준으로 그래야 사고가 나도 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지금 부산은 평균 만조위가 기준으로 돼 있기 때문에 평균보다 높아지면 항상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 알면서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다. 그러다가 문제가 심각하게 하필 그때 그런 어떤 심각한 사고가 났을 때 그 사람이 그냥 재수 없는 것이다. 이런 식의 아니한 사고방식에 빠져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부산에서 발표한 차단기에 그치고 있는 이 대책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이런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만 해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 부산 전체의 하수 개선 계획을 세워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해나가도 될동말동한 이 상황에서 몇 달이 거의 한 달이 지나고 나서 내놨다는 대책이라는 게 차단기 하나 달랑 나와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이게 그런 정도는 당일날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 대책은. 그래서 진짜 이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복개를 했는데 지금 이걸 생태하천 만든답시고 또 이제 전시행정의 일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무슨 이제 청계천처럼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중류부에다가만 생태하천을 만들고 하류부에는 이거를 복개한 부분에 대한 대책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쉽게 말해서 이게 강이 이렇게 막 하천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이게 이제 홍수가 포가 내리면 막 빠른 속도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혹시 틀리면 좀 지적해 주십시오. 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데 이게 다시 복개를 해놓으니까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땅이 덮인 곳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난리법석이 일어나는데 이걸 생태하천 한다고 하면서 복개한 걸 뜯어가지고 중류부 쪽에 하는데 청계천처럼 만들겠다. 그 취지는 나쁜 건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중류부만 뜯고 하류부는 그대로 놔두다 보니까 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서 도로 이 하류구 쪽에서 꽉 어떤 이 포화 상태랄까요? 뭐 용어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류구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류구가 난리가 나면서 이거는 정상적인 배수가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구조적인 문제, 이번에 생태 하천을 중류구에만 집중하는 문제, 복개가 돼 있는 땅들이 대부분이라는 거, 특히 소양청 같은 경우에,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기준하고 있는 만주 수위부터 평균에 불과하고 그 주기도 30년, 이게 30년에 한 번씩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 이걸 그냥 방임하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거기다가 사실 준설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 준설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제대로 돼도 지금 계속 쌓이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는데, 제가 저기 부산역 바로 옆에 하수구를 제가 들여다봤어요. 그 사고 현장에 가서 하도 열받아서 그 하수구를 쭉 따라가 봤는데 하수구가 다 막혀 있어요. 이 뻘처럼 돼가지고 하수구 입구가 다 막힌 곳이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지역은요, 침수가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준설도, 그러니까 그러면 최소한 제가 볼 때는 홍수, 그러니까 장마 전에 준설을 한번 싹 했었어야 되는데, 제 느낌에는 그거 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왜냐면 막 거기에 풀이 막 나와있고 무성하게 숲이 막 거의 풀밭처럼 이렇게 돼 있던데, 그게 준설을 만약에 며칠 전에 했다라고 하면 그렇게 됐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냥 갇힌 상태에서 물이 그대로 흘러내려서,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쪽에서 또 북한 재개발하면서 그쪽에 쫙 흘러내리는 물들까지 쑥 들어와가지고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부산시 담당의 시인지 동구청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간에 담당자들의 어떤 안이한 이 처리, 그리고 평상시에 해야 되는 처리해야 되는 주기를 잘 안 지키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어쨌든 점검하고, 사실은 부산시가 이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며칠 전에 했죠, 그죠?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기가 막힙니다. 오늘 하는 이 내용을 담당자들이 제발 듣고 좀 자각을 하기 바라고, 오늘 우리 김학명 시의원님 아직도 이제 지키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셔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개선 계획을 좀 세워서 하수 전반적인 부분, 그 다음 복개된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생태 하천을 중류구에만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그 다음 패널 발표를 듣겠습니다.